예, 오늘은 주식 발행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주식 발행 시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공급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는 시장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시장이죠. 이제 대부분의 주식 발행은 불특정 다수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공모 발행 형태를 많이 띠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규제가 따르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감시 감독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감원이 이제 하고 있죠. 미국은 SEC가 하고 있고 채권이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발행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호로도 개인이 발행 가능해요. 50일인가 그 기준이 있죠. 이하로 3호 발행도 가능하지만 통상 공모로 발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공모로 발행할 경우에 직접 금융증권에서 끼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증권회사 끼고 발행을 하고 간접 발행의 형태인데 그럴 경우 총액 인수, 잔액 인수, 모집 주선 등의 증권회사가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총액 인수 형태가 제일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총액 인수에서는 이 증권회사가 그 발행 주체인 기업으로부터 발행 주식을 전액 인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하게 주식 발행을 하지만 발행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비싼 그런 형태죠. 모집 주소는 이제 그 반대 형태인데 발행 주체 이름으로 주식을 발행하지만 원하는 만큼 발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전부 발행 주체가 지고 그 발행 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뭐 별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옆에서만 이렇게 도와주고 위험 부담이 큰 그런 그 간접 발행 형태가 이제 모집 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기업 공개를 하는 경우가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고 이미 상장된 기업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걸 Seasoned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구주주 배정, 뭐 이름이 주주 배정, 주주 할당, Rights Offering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신주 인수권을 전적으로 기존 주주에게만 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발행 금액이 대규모인 경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주가 구주주에게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발행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구주주의 그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주가 구주주에게만 발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배정, 연고자 배정 같은 경우는 회사의 특정 연고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주식 발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해서 신주 모집을 할 때
우선적으로 구주주와 우리 사주 조합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하고 청약 미달분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식입니다. 신주 발행하는 회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 제너럴 캐시 오퍼라고 해서 구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주 모집을 하는 방식인데요. 통상 인수단이 공모주식을 총액 인수하고 청약 미달분은 이제 인수단이 떠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정관의 구주주의 신주 인수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얻어서 정관을 변경해야지 가능한 것이 일반 공모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인수 그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신주 공모를 할 수도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가 직접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직접 공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 소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행시장에서 그 발행 가격, 주식 발행 가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발행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신주와 구주 간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가나다 회사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5만 원이고 주식 수는 10,000주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5억인 거죠. 근데 새로 신주를 5,000주 추가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신주 발행 가격이 현재 주가가 5만 원인데 2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5,000주 발행을 하니까 2만 원 곱하기 5,000주 하면은 신주로 인한 유입 자금이 1억 원이고 원래 5억 원의 구주주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신주 발행 후의 주가는 5억 플러스 1억 그래서 6억이 되고 총 주식 수가 구주 10,000주에 신주 5,000주 그러면 15,000주 그래서 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신주를 산 사람은 2만 원에 사서 순간적으로 4만 원으로 더블로 주가가 올라버리는. 그래서 신주는 좋아할 텐데 이 과정에서 구주의 가격이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주의 그 부의 하락은 전적으로 신주주의 그 부의 증가로 연결되고 부의 이전이 됐다는 얘기죠. 구주주의 부가 신주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하락을 하고 신주는 2만 원에서 4만 원의 가치 이득 효과를 봤다는 거죠. 이게 대칭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주식수가 구주는 10,000주, 신주는 5,000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주의 발행 가격을 8만 원이라고 하면 5,000주 발행이 되니까 5, 8, 40해서 4억 원이 유입자금이 되고 원래 5억이 있었기 때문에 총 신주 발행 후 기업 가치가 9억이 되고 구주주 수가 10,000주에 신주 5,000주 해서 15,000주 총 발행 주식을 나눠주면 6만 원이 되죠. 그러면 신주는 살 때는 8만 원이었는데 사자마자 6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그 손해를 봤다면 그만큼 신주주의 희생이
주가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르면서 구주주의 이득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번에는 신주에서 구주주로 부가 이전이 되는 조금 전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구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구주주 배정, 주주 할당, 뭐 rights offering, 여러 가지 주주 배정,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신주의 발행 가격을 현재 주식시장 시세인 5만 원으로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주주 배정 또는 그 주주 할당의 경우는 구주주로 하여금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서 새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신주 발행 가격과 상관없이 구주주의 가치가 보호받게 되는, 그리고 신주주가 동시에 구주주가 되니까 부의 이전의 문제는 여기서 고려 대상이 되지가 않죠. 다른 방법으로 신주의 발행 가격을 현재 주식시장 시세인 5만 원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억 5천이 5천주 발행하니까 들어오고, 신주 발행 후의 주가도 신주 발행 전에 5억이 있었는데 2억 5천이 들어오니까 신주 발행 후 7억 5천이 되고, 총 발행 주식은 15,000주가 되니까 5만 원으로 유지가 되면서 구주주와 신주주 간에는 부의 이전 문제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IPO인 경우입니다. IPO는 구주주는 있죠. 조금 잘못 여기 PPT가 준비가 됐는데, 근데 IPO는 아직 그 기존 주주의 그 주가가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 가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통상 간접 발행으로 증권회사가 이 주가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 가격을 계산해내기가 IPO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이미 상장된 회사 또는 비슷한 회사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발행 가격은 아니고, 그래서 증권회사,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가 이 발행 가격을 결정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은 이 IPO 발행 가격은 상장 이후 가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통상 11%에서 15% 저평가되고 있고, 여기 각 나라마다 그 IPO 언더프라이싱 비율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일 큰 요 나라가 바로 중국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165% 정도 저평가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이 IPO가 이렇게 저평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락이라는 사람이 1895년도 자기 그 졸업 PhD 논문에서 한 얘기인데, 발행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 투자자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매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편 발행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몰리니까 투자자가 이런 주식을 쉽게 매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쟁자가 적은 것으로 미루어서 또한 발행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임으로 인해서 그런 주식을 사기는 했지만 승자의 저주라고 그래서 그 주식을 사기는 했지만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IPO는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평균적으로 손해보는 승자의 저주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IPO에서는 이런 승자의 저주 문제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발행 가격이 저평가된다고 이 락이라는 사람은 봤습니다. 뭐 일견 타당한 얘기고요. 이것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89년에 웰치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보통 상장하는 기업은 한 번만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PO 하는 회사는 추후에 시즌드 오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선을 보일 때 IPO에서 좀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발행 가격을 낮추고 IPO는 저평가가 된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 외에도 뭐 IPO 언더프라이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